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위기 좀 다른데? 저번 달이나? 오늘은 예술가 멘토링이고요. 오늘 그래도 자리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 여유 있게 들으실 수 있어서 좀 좋을 것 같네요. 시작하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로 저희 분위기 좀 이렇게, 좀 제가 파악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안 오셨어요. 아직 많이 안 오셨는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가장 감사한 고객은 자주 오시는 고객님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한 고객이 누굴까요? 처음 오신 분? 네, 처음 오신 분도 처음 오신 분인데. 반응. 네? 반응? 아니 뭐 반응도 반응인데 돈을 내셨는데 못 오시는 분. 장난이고요. 그래서 그런 분도 오늘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음악을 하신다. 음악을 연주를 하신다. 혹시 계시나요? 연주자. 한 분, 네, 두 분. 네, 좋아요. 그러면 음악을 자기는 만든다. 한 분.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자기 그림 쪽, 미술 쪽에 있다. 미술 쪽. 한 분 좋습니다. 두 분. 예. 디자인은 좀 이따가. 예. 그럼 바로 그 다음은 자기 웹 디자인, 뭐 웹으로 어떤 그런 걸 하신다. 일러스트, 뭐 웹 디자인 뭐 이런 거.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술 영역이 또 뭐가 있죠? 제가 자기가 뭐가 있을까? 지금 예술 학부생이다. 학부생. 없어요? 뭐 배우, 연극, 뮤지컬. 그러세요? 입시 준비생. 그러세요? 네. 고3? 아니요. 22살이네요. 그러세요? 네. 그러시구나. 다시 연극이나 어떤, 그러세요? 그러시구나. 또 좋습니다. 입시면은 수시예요, 정시예요? 수시 이제 다 7월 1일부터 원서 접수. 가군, 나온, 다군 이런 식으로. 수시는 6군. 6군데? 잘 되시길 빕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건축이나 뭐나 저는 다 예술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 이렇게 진짜 프로페셔널할 정신으로 어떤 걸 하시면 저는 그게 다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게 다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혹시 유튜브를 준비하신다 하시는 분 말고 준비하신다. 네, 또 좋습니다. 또 네, 좋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카테고리가 뭐예요? 저는 사실 연극을 했다가 지금 성우 쪽을 하고 있어요. 성우. 일단 오디오과 오디오북. 팟캐스트를 생각을 했었는데 팟캐스트 주제가 뭐예요? 사실 그 주제성이 좀 많이 흔들려요. 그러시군요. 지금 세기분 사장님 유튜브를 좀 보고 예. 일단은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예. 또 아까 준비하신다. 테마가 준비하신 분 테마. 자기 뭐 브이로그다. 뭐 갑자기 쑥스러워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유튜브를 하고 계시다. 저번 달에 오셔가지고. 네. 잘 사셨어요? 여행 브이로그? 네, 여행 브이로그? 심리? 심리. 그러시구나. 좋습니다. 또 자기는 막 특별히 이런 건 아닌데 예술 애호가다. 문화 애호가다. 콘서트 1년에 막 3번, 4번 간다. 그럼 나머지 분들 왜 오신 거예요? 관심이 있어요? 왜 오셨지? 예술 애호가인데 그림 쪽. 그림 쪽? 그러시구나. 좋습니다. 또 자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문화를 사랑해서 오시는 거죠? 오늘 주제 때문에 오신 분 혹시 있으세요? 매력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왔다. 예술에 관심 없고 막 이런 건데 매력이라고 해서 왔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즘에 좀 바빴어요. 오늘도 영상 하나 찍고 편집하고 올리고 와야 이제 제 집에 있는 노트북에 이제 다 업로드가 되면 그 계정이 핸드폰으로 되니까 이 원격으로 제 핸드폰에서 게시 누르면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영상이 하나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이제 저는 가면서 이제 댓글 반응을 보면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깐만 쉬다가 하자 했는데 여기 오기 전에 한 1시간을 자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왜 이야기 드리냐면 제가 일종의 요즘에 이런저런 분 만나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명감이 생겼다. 사명감. 좀 진지한 어떤 정치적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예술가분들 그리고 자기는 여러분 지금 예술가 저번 달에 한 게 그거잖아요. 예술가와 일반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근데 예술가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 있죠. 근데 그런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이 타임에 여러분들은 잠재적 예술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잠재적 예술가라고 못 느끼고 있을 뿐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한 달 뒤에 뭐 팔로워가 10만 되는 유튜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2달 뒤에 막 50만, 100만 팔로워의 유튜버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헛된 말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유튜브 이렇게 쭉쭉 하다가 알고리즘이 대중성을 띠는 알고리즘이 딱 걸려서 팔로워가 갑자기 늘면서 이게 한 흐름이 된 게 불과 지금 6월 말이니까 근 3달입니다. 3달. 3달 전에는 여러분은 저를 몰랐어요. 3달 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소에 올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3달, 4달 여러분들이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제 표현 하나 더 말하면 제가 저 다 잘 아시죠? 편하게 얘기할게요. 전 지저시스트예요. 아셨죠? 교회 밖에서. 그래서 예술성, 대중성, 그리고 복음성.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 기독교인이 창피한 게 아니구나. 자기가 기독교인 예술가라고 하면 교회에서 선극하는 거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밴드가 CCM이나 미국 애들 미국이나 캐나다나 거의 북미 쪽이 이제 CCM을 잡고 있으니까 거기 애들은 뭔가 세련됐는데 이걸 한국 팀이 번역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흉내는 내는 것 같은데 되게 오글거리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 이런 것도 이제 좀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촌스러운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속고 있었다는 개념으로 저는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우치고 여러분들이 점점 자기를 자각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 달에 이 얘기 저번 달에 했던 것 같은데 로마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제가 되도록 말씀은 인용을 안 합니다. 신학적으로 막 이렇게 그런 피곤한 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근데 무슨 말을 드리느냐? 복음의 진리의 운동장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복음이라는 그 운동장이 되게 좁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되나? 이걸 하면 혼나겠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번 달에 오셨던 어떤 어머니가 계셨는데 너무 이제 질문 시간에 이제 저번 달에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영상에도 넣었는데 유튜브가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큰데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제가 말했죠. 절대 연결을 시키면 안 됩니다. 따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막고자 복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멋지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지 다시 돌아올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잠재적인 2달 뒤에 3달 뒤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시간이 유튜브 시간이냐?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다 이렇게 넓혀가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만납니다. 엄청 많이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이렇게 사람들 보면 예술가가 많아요. 한예종 성악가도 있고 서울예 제가 이제 그쪽이었으니까 옛날에 이렇게 형 누나 인맥은 다 공연 예술 계통이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 차치하고 책 읽는 사자를 알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예술 영역에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종의 사명감이 좀 생겼습니다. 이분들 깨우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린 것도 있고 배워야 될 것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 복음의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도구 삼아서 멋진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자신감 뿜뿜, 자각 뿜뿜 해드리면
여러분들의 눈빛과 목소리와 이런 게 달라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저번 달보단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서 다행이네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술가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는 생계 얘기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술 영역에서 살면서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도 내가 이 끈을 놓지 않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플랜 B, C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하간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매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매력에 대한 얘기. 제가 오늘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맨날 편하게 얘기하는데 5월 달에 제가 뭐라고 했죠? 그 5월 테마가 뭐였죠? 까먹었네. 네? 나 자신이 작품이다. 나 자신이 창작이다. 나 자신이 작품이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내 생각부터 창작이 시작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드는 거, 내가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생각이 시작이구나. 내 생각부터 다듬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부터 창작의 단위가 시작되고 그 창작의 단위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품이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품이면 여러분 유튜브 찍으면 바로 100만 나와요? 아니다. 여러분들이 작품이라고 하면 내가 그냥 도레미만 그리면 대박이 납니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게 뭐다? 연습이다. 연습.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무리에 유튜브 레볼루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7월 프로젝트를 갖고 있으려고 했어요. 5월에 하는 얘기가 이유가 있고 오늘 한 얘기가 이유가 있고 7월에 하는 이야기에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종교적인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촌스럽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책임사자가 저 사람을 초청했지? 무슨 연관이 있지? 저 사람 뭐가 있다던데? 책임사자 뭐 아니야? 이런 유치한 거 말고 정치, 종교를 배제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리고 이 사람이 2년, 3년 전부터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설득력이 있다. 우린 대중에게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제가 이분을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좋은 예시로 여러분들께 그분을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매력 얘기하고 이제 그 매력 그러니까 정말 제 기준으로 똑똑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아무나 못해요. 욕을 많이 하고 B급처럼 보여야 PC방에서 노는 남자애들도 이제 그 방송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중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먼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알고 있어. 근데 그걸 실제로 행동하고 이런 것들은 특정한 용기와 어떤 특색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7월에 그런 얘기를 하고 이게 3개월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깨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멋진 연출가가 누구실까요? 짜증나죠? 나는 모르는데 자꾸 막 그런단 말이야. 실시간으로 바꾸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계획은 이거였지만 더 좋은 계획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나름 저희가 이제 벤처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소개되는 게 3개월도 안 됐다 그랬는데 3개월 이렇게 한 회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죠? 긁어 모아서 대관하고 뭐하고 이렇게 한 건데 여하간 이거는 이제 차치하고 7월에 아니면 7월은 못 한다 하더라도 8월이나 이제 8월 뭐 휴가라고 해서 다 쉰다고 하더라도 9월부터 예술가 멘토링을 계속 해야 될까? 그러니까 수요가 있을까? 제가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계속하면 올 생각이 있다. 이거를 한 20분, 30분 정도만 돼도 제가 기회가 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생각 있으세요? 네. 지금 별로 안 돼. 잠깐만.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이러다 안 오기만 해봐. 진짜.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술가 멘토링은 그래도 20명만 넘어도 그게 어딥니까? 이제 여기에서 100만 유튜버 아니면 뭐 어떤 잘 되시는 분 한 명 나오면 이제 우리 먹여 살리는 거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오늘은 얘기를 빨리 하고 여러분들 지금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고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질문과 대답과 여러분들을 질문해 주시면 이거는 제가 이 준비한 건 이론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질문 아니어도 돼요. 그죠? 평소 메일을 썼는데 책임사자가 씹었다. 지금 말하세요. 질문하세요. 오늘 왔는데 버스 몇 번 타야 됩니까? 다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아내님 촬영하실 때 제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카메라 안 움직이셔도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리 아프시면 어떻게 난간에 앉으세요? 네, 좋습니다. 매력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매력에 대한 어원.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 아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어사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사전. 매력의 뜻을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으세요? 매력의 뜻.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사전적 의미를 어떤 분께서 한번 지금 검색하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 그럼 매력적인 사람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이 있는 사람. 참 희한하죠?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긴대. 저번 독서 멘토링 때 어떤 책을 했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책을 했는데 언어학자이자 인지과학자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강조한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생각은 물리적입니다. 물리성을 띠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 여러분 생각은 지금까지 물리성이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나도 그랬는데 추상적인 생각, 마음 이러면 이쪽 두 자리 있습니다. 네, 지금 얼른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은 물리성을 띠고 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은 뇌에 신경회로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신경회로가 있고 그 신경회로에 시냅스라는 게 있어요. 제가 뇌과학자가 아니니까 그 시냅스의 어떤 전기 신호가 여러분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은 물리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인지과학자가 프레임 이론을 창시했는데 그 시냅스의 전기 신호가 물리성을 띠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물리적인 거예요. 우리 몸처럼 생각도 물리적인 거라고요. 그러면 이 물리성을 띠고 있으니까 물리적인 충격이나 어떤 자극을 주면 이 생각이 물리적이니까 생각의 틀이 신경회로가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게 프레임 이론의 어떤 중요한 어떤 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매력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매력. 근데 인지과학자가 다 받겠습니까? 그 사람 무신론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정 안 하는 건 뭐죠? 하나님과 사탄의 존재를, 영적 존재를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부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효한 거죠. 유효한 거. 아, 생각이 물리적이구나. 그럼 매력도 마찬가지예요. 힘이라고 하잖아요. 힘.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그럼 매력적인 사람은 뭐냐? 사람을 사로잡아서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두 분이세요? 앞쪽밖에 자리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어디까지 했지? 어디까지 했죠? 네? 프레임으로 만든 사람 무신론자. 역시 입시생이라서 뭔가 스파르타적이야.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전제를 먼저 깔자면 여러분, 저는 허접한 자칭 예술가 쩔입니다. 그래서 논리로 저를 막 재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영상을 올리면 그 댓글 중에 너무 산만합니다. 그게 저예요. 전 계속 산만할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할 얘기 까먹고 이래도 귀엽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제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전공자로서 저건 너무 틀렸다. 막 그러면 그냥 손을 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물건을 던지세요. 아셨죠? 그래서 매력.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제가 편하게 이런 얘기 좀 그만해야 되겠다. 아내한테 쉬는 시간 혼나거든요. 근데 어떤 거냐면 매력,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끄는 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제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어떤 걸 아냐면 초등학생들은 치고받고 싸우면 돼요. 어떤 갈등이 생기면. 그죠? 근데 어른들은 치고받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자들의 시기가 있거든요. 남자들의 시기. 뭐가 있냐면 저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팔로워가 많아지면 어떤 특성이 생기냐.
저를 남자로서 경쟁의식을 갖거나 시기심을 갖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도 있고 저를 욕하는 분도 있고 그거 안고 가는 거죠. 그거 알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란 제가 예를 들어서 안 되겠다. 이분은 이제 이분의 마음을 내가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용서는 용서고 이분부터 고소를 해야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법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 만든 사회의 한계입니다.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법은. 그래서 마음이 안 움직여.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나는 사과할 마음이 없는데 법원에서 땅땅땅 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벌금을 내야 하고. 그게 뭐냐? 강제성입니다. 강제성.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법의 테두리, 변호사 대동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하겠죠.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저도 그 사정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건 안 됩니다. 어쩌습니다. 그러면 그런 저의 대화의 뉘앙스나 경청을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방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이게 사람의 감정이 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게 법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끄는 힘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은 매를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하거나 실질적으로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득을 하거나 이 설득력은 말일 수도 있고 자기의 인성일 수 있고 뭐 어떤 모습일지 몰라도 그걸 총체적으로 매력이라고 한다면 매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한 힘입니다. 강한 힘.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유튜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예시를 그렇게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모르겠는데 계속 보고 싶은 채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되게 잘난 것 같은데 안 보고 싶은 채널이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각적인 능력으로 이성과 합리성으로 판단해서 설명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으로 아는 겁니다. 영적 뭔가 신비주의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들 공교육 20년 동안 교과서에서는 말 안 했던 역사적 사실도 되게 많고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주일 학교를 다니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이 맞다고 믿는데 공교육 체계에서 20년 동안 15년, 18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 공교육 교과서는 무신론적인 정보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종교가 들어가면 큰일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검증되거나 안전하다고 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너무 당연한, 교회에선 너무 당연한데 교회 문 밖에 가면 모른 채 하고 사는 것들을 제가 깨는 겁니다. 매력은요, 이성과 합리로 얘기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매력적인 사람,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 여기에서 이 국어사전이 달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이 국어사전에서 빠뜨리고 있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서 이제 최고로 이제 다듬어지는, 요즘에 국어사전 안 사서 이제 국어사전 그 책도 다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시대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 이게 매력이래요. 근데 이 국어사전에서 빠뜨리고 있는 말이 뭐냐면 중의적이에요. 그 힘의 출처가 사탄적인지 하나님적인지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매력을 매력적이다 이게 선한 매력인지 사탄적 매력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요. 왜? 정의 자체가 모호하니까. 이게 어떤 국어사전의 프레임입니다. 근데 뭐 국어사전 여러분 속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매력에 대해서 또 이제 특성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매력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 그래, 매력이 그런 거구나. 맞아, 그런 거였지. 매력적인 사람, 매력적인 사람. 이 끝판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매력성이 갖고 있는 끝판에 이 최종적인 게 뭔지 아세요? 워십입니다. 찬양이에요.
인간은 매력적인 사람을 고대사부터 지금까지 매력적인 사람을 찬양한다고요. 신봉한다고요. 그리고 예전 이집트 왕이나 뭐 이런 고대 로마나 이런 그런 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신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력은 여러분 성적 매력, 뭐 대중적 매력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쓰는 매력이란 단어의 이 스펙트럼을 좀 넓히실 필요가 있어요. 왕이, 그러니까 유현준 교수님의 책들을 보면 여러분 지금 제가 요 단상 위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약 50명의 시선이 누구한테 쏠려요? 저한테 쏠려요. 시선이 쏠리는 곳에 뭐가 있어요? 권력이 생깁니다. 그 제 말이 아니에요. 건축학자 유현준 교수님 책에서 나온 인사이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그래서 권력을 얻고 부를 얻는 거예요. 왜? 대중의 시선을 받으니까. 대중의 시선을 받으면 피곤한 것도 있지만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고 CF를 찍고 뭐하고 그러면 이 시선을 받는 자보다 위에 있는 권력자가 누굴까요? 시선을 받게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방송국에 누구를 섭외해서 내보내라고 데스크에서 이렇게 빵땅땅 할 방송국 사장이 권력자예요. 그러면 그 방송국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대통령이 권력자고 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시선이 이렇게 모이면 저를 이렇게 보면 제가 권력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면 팔로워가 많으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1만 팔로워, 2만 팔로워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뭐 4만 명이 됐거나 5만 명이 됐거나 10만 명이 됐거나 그 숫자는 어떤 의미에선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에선 그 숫자가 저를 다시 정의시키는 거예요. 왜?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10만, 50만 생각해 보세요. 유튜버 300만짜리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이 뭐만 하면 신문에 나와요. 근데 우린 네이버 포털 사이트 랭킹엔 안 나오지만 그 사람 이름을 검색하면 이렇게 기사화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 뭐 대단한 거죠. 어떤 의미로? 어떤 의미의 매력이죠? 시선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매력의 본질이에요. 그럼 매력을 끝까지 가다 보면은 워십이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합니다. 시선 얘기 왜냐? 그래서 왕이나 그래서 권력자는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건 좀 새는 얘기인데 재미있는 얘기 드릴까요? 꼭 필요한 얘기인데 강단, 교회에서 보면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회 어디 뭐 무대 단상에 올라가서 뭐 일렉을 치거나 아니면 뭐 찬양 인도라거나 싱어 3이거나 그러면 막 뭔가 있어 보인단 말이야. 그게 이 강단과 시선이 쏠리는 게 이제 그런 권력적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연애결혼 멘토링 얘기인데 내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분들 특히 이제 전문 사역자를 남자로 왜 보냐? 여자는 본능적으로 권력이 있는 남자에게 호감을 보입니다. 교회라는 이 교회라는 카테고리에서 이 단상에서 올라가는 사람을 흠모할 수는 있어요. 존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그 음란과 존경을 잘 구분하셔야 여러분 스스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연예계론 멘토링 얘기고. 그래서 워십이 무슨 얘기냐? 시선이 쏠리는 곳에 있다. 그러니까 왕이나 옛날에 이집트나 임금 있는 데는 저 끝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임금이 시선을 다 누려요. 지금 9.11 테러 일어나기 전에 그 전까지는 마천루라고 하죠. 높은 건물 제일 높은 데서 일하는 사람이 권력이 있었어요. 왜? 뉴욕, 서울 뭐 다 내려보니까. 이제 뭐 어떤 연예인 롯데타워, 제2롯데타워 들어갔죠? 그래서 막 아닌 것처럼 하면서 컨셉 다 잡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 올리죠? 그게 자기를 셀링하는 거예요. 똑똑한 거지, 어떤 의미에서. 근데 왜 비쌀까요? 왜 70억짜리 집이 있고 80억짜리 집이 있고 왜 그럴까? 자기 베란다에서는 서울 한강이 다 내려다 보이거든. 권력, 여러분들과 사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참 슬프죠? 근데 그래서 그게 권력이다, 권력. 그러니까 매력은 뭐냐? 사람들의 시선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장치적으로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든 그러면 그게 쭉쭉쭉 가다 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 이러면 교회적인 단어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이클 잭슨 유튜브에 영상 좀 찾아보시면
그 마이클 잭슨 좋아하시는 분, 그 콘서트나 이런 거 여자분 막 울고 이런 거 보신 분. 막 미친 거 같지 않아요? 전 아직 그런 인간에게 그런 희열을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또 뭐가 있을까? BTS? 나 BTS는 잘 모르는데. 또 누가 있어요? 또 아이유? 아이유도 막 감기고 울어요? 아, 많이 좋아요? 맞아요. 많이 사람들이 그래, 맞아요. 또 제 세대, 88년생 세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서태지가 미국에서 컴백을 했어요. 울트라맨이야. 그 하드코어 락을 갖고 왔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서태지 이제 자기가 컴백했을 때 그 외국인 밴드 드러머가 있어요. 걔가 그렇게 멋있는 거야. 맨날 그 CD 듣고 그 드럼 소리 듣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 서태지도 보면 이 하드코어 락 막 머리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태지 팬들이 음악 캠프에서 조성모가 막 마음 상해서 서태지 나오지도 않는데 맨날 자기 2위고 자기 아시나요랑 뭐랑 자기 탑스타인 줄 알았는데 자존심 상해서 삐지고 이런 거 뉴스화되고 막 이랬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 막 서태지 좋아하는 애들이 막 그땐 페미니스트들 한국에 그 페미니즘이란 단어도 없었는데 이제 모든 여자분들이 막 이렇게 흔드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누나가 이제 좋아하신 분들 중에 G.O.D 오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팬클럽에 가입하면 수건이 와요. 그리고 하늘색 풍선이 같이 와요. 근데 이제 이제 어머니가 성적이 안 나오니까 속상해서 막 이렇게 혼내시다가 나를 혼낸 건데 나를 혼내다가 누나한테 불똥이 튄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남매 형제 있으시면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래서 너도 갖고 나와! 이래서 누나는 막 우는 거지. 다 버려! 이래서 그게 버리면서 갖다 내놔! 그래서 전 미안하죠 누나한테. 누나 괜히 나 때문에 그런다. 근데 누나가 이제 그 쓰레기를 버리면서 울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쓰레기 차 오면 안 된다 이거지. 쓰레기 차 오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저희 누나가 내뱉은 명언이 있습니다. 명언. 뭘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버릴 수 있어도 오빠들은 못 버려. 엄마 아빠 버려도 우리 오빠는 못 버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엄마의 넓은 아량으로 다시 그걸 갖고 왔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뭐가 꽂혔다는 거야. 그러면 G.O.D가 매력이 있어. 그것도 있지만 박진영이라는 PD가 이 매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컨셉을 만드는 겁니다. 박진영이 했던 말 중에 아주 멋있는 말이 있어요. 그분도 한 20년, 30년 가수만 만드니까 얼마나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앨범을 낼 때마다 거의 똑같은 컨셉으로 움직이지 않는 컨셉으로 앨범을 내야 하는 가수가 있고 앨범을 낼 때마다 컨셉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가수가 있고 전자는 G.O.D 같은 거예요. 편하게 계속 컨셉 안 바꾸고. 근데 후자는 박지윤 같은 겁니다. 성인식 박지윤. 컨셉을 계속 바꿔야 살아나는 게 있어요. 그리고 B도 어떤 부분 그러니까 박진영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말했냐면 B의 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B의 노래는 노래방에서 부르지 않는 노래들입니다. 하나의 상품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그렇게 매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매력이라는 재능을 보고 PD가 걔를 선택해서 키우는 거죠. 스타성을. 그러면 아이돌 연습할 때 제가 그 체계적인 시스템은 잘 모르지만 카메라를 이 방송국에서 이제 자기들이 가요나 뭐나 탑10이나 가요 탑10 없어졌죠. 요즘 뭐예요? 음악가요인가? 가요대전? 인기가요. 그러면 자기가 춤추면서 빨간불 들어올 때마다 그 안무에서 가운데로 센터로 와서 그 카메라에 빨간불을 이렇게 쳐다보는 훈련도 하고 이런 게 여러분들이 밥 먹고 생계활동하고 입시 준비할 때 걔네들은 밥 먹고 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슈퍼스타 K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아이돌로 이렇게 선택받은 애들도 어딘가 모르게 어설픈 거예요. 왜? 걔네들은 그런 훈련이 아직 덜 돼 있거든. 이건 이제 나중 얘기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면 워십이다. 워십.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매력 있는 사람을 사랑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선이 딱 넘거나 자기 철학이 딱 겸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줘버리는 겁니다. 마이클 잭슨 영상 한번 보세요. 서구 문명을 잃었다고 하는 그 애들도 막 우는 걸 보세요. 막 우는 거 보세요. 그게 매력의 힘이에요. 매력의 힘. 그러면 다른 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이 매력의 속성이 뭐냐? 끝판왕이 워십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고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선 야, 이것도 나중에 내 적들이 이거 편집해서 이거 기사화하면 되게 욕먹을 센텐스인데, 콘서트에서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콘서트에서 여러분 막 그렇게 즐기시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워십이라고요. 주체가 뭘까요? 주체가 하나님 아니면 사탄인데? 그냥 모르겠는데 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 교회에서 찬송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아직 어색한 분. 아, 나 오늘 뭐 겨드랑이 땀이 제가 원래 많아서요. 이럴 수도 있고.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러는데 뭔가 어색해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마음이 어떤 뭔가 끌어서 스스로 올라가지 않는데 막 올리라니까 그냥 올리고 그냥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근데 희한하지 않아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세상 콘서트나 이런 데 보면 막 방방 뛴단 말이야. 막 손 흔들고 막 물 뿌리고 EDM 저는 영상만 봤는데 봄봄봄 이러면은 그 레이저 그 음악 너무 광란의 밤을 보내는 거지. 레이저 빔 아니에요 그거? 그게 이제 그런 기술들이 최전선에서 쓰는 이게 공연 예술 쪽이거든요. 그 EDM도 레이저를 쏘잖아요. 그게 빔이라고 하면 뮤지컬도 그걸 통해서 가상 인물을 무대에서 구현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여하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선을 넘으면, 그러니까 문화생활을 아예 안 해야 된다? 이건 근본주의고, 어느 선을 넘으면 우리가 예수보다 우선순위가 딱 되는 순간 우리가 워십을 하는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을.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매력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매력은 굉장히 영적인 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은 물리성을 띠고 있어요. 그것도 맞아. 근데 그건 50% 맞고 나머지 50%는 뭐냐? 우리는 무신론적인 교과서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어색할 수는 있지만 매력은 되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자들은, 제가 지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과학자들은 한 3년 4년 뒤에 책 내면서 자기가 알아맞혔다, 대단한 연구 실적이다 하면서 이 영적인 거를 단어를 어떻게 치환해서 자기가 발견했다고 자랑하면서 명예랑 뭐랑 그런 거 다 가져가서 나쁜 짓 할까요? 영적인 거 어떤 단어로 치환해요? 무의식적이다 이래요. 걔네들은 잠재의식 속에서 뭐가 있습니다 이런다고. 잠재의식이랑 무의식이 과학인가? 참 웃기죠?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앞서가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신이 있다고 믿어요. 제가 오늘은 전제를 안 했어요. 유신론, 무신론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유신론자고 유의신론자고 종말론적 관점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프레임으로 말하는 기독교인이에요. 그죠? 유신론, 무신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비판의식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그러면 우리는 유신론자고 크리스천이고 예수가 역사적 사실이고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가 나의 메시아고 예수가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라고 믿는데, 딱 이제 그 정교 분리가 잘못된 말이라고 하죠. 국가와 종교의 분리. 이 종교는 교회입니다. 국가와 교회의 분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못 알고 밖에서 교회 얘기하면 안 돼. 밖에서 성경 얘기하면 촌스러운 거야. 이게 몇십 년 동안 잠재의식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음악하는 애들은 마약하고 이런 거 제가 깊은 얘기를 하면 좀 너무 여러분들 좀 복잡해지니까 걔네들 이렇게 약을 먹거나 이러면 그 멜로디가 들린대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던젤 워싱턴 맞나? 그 배우 이름 던젤 워싱턴 맞아요? 그리고 또 누구죠? 여러분들 그 영문으로, 제가 영어를 못해요. 근데 영문으로 이렇게 아니면 한글로 검색하시면 헐리우드 배우들 이제 그분들 특징이 이제 유신론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슈퍼주니어가 어떤 가수가 루시퍼로 노래 제목을 만들면 세련돼 보여.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 아주 유명한 아이돌이 지저스라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다고. 정교 분리, 국가 종교 분리라고 말하면서 얘네들은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다 갖고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매력은 영적인 거다. 이 예술 영역은 이 코드로 다가가야 되고, 제가 독서 멘토링, 제가 뭐라고 멘토링 하겠습니까? 제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정보를 어떻게 내가 편인취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뭐죠? 매력의 뜻과 속성, 이런 속성이 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 우스갯말로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 3달 뒤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유명해질 수 있어요. 저 유명하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직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 3년 뒤에 뭐 이렇게 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그러면 이런 것들, 아,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됐어요. 대중이 여러분들을 선택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든 여러분들은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매력이란 뜻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렇지, 이걸 미시적으로 입체화시켜서 보면 여러분들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들을 팔로잉 버튼을 눌러? 그건 여러분들의 어떤 매력으로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크리에이터 멘토링이니까 여러분들은 창작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술가란 말이야. 여러분들은 무서운 힘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뭐 작곡가가 있으시거나 뭐 아티스트가 있으시거나 여러분 작품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아까 그 미술 애호가분, 아까 그 작가 이름 뭐죠? 레드. 네, 로스코. 그 로스코가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 했잖아요. 보면은 로스코가 주창하는 게, 로스코 전시회 때는 채플실이 있습니다. 채플실이 있어. 그리고 로스코 작품을 이렇게 쭉 보면은 맨 마지막 작품에, 이거는 뭐라더라?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었죠? 루시퍼 얘기 있나? 죽음이 있나? 사탄 얘기가 있나?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전시회 이렇게 보다가 채플실에서 누가 울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일부러 노이즈 마케팅인지 몰라도 뭐 로스코 작품을 보고 누가 응급실에 몇 명 실려갔다. 왜? 로스코는 예술을, 얘는 종교성을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로스코를 신봉하게 하는 그 어떤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예술적 영감은 전시회 이렇게 쭉 보다가 채플실이 있어. 누가 이렇게 앉아서 막 묵상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쭉 가. 그럼 맨 마지막 작품에 써 있는 게 이제 죽음, 루시퍼, 사탄적 얘기란 말이에요. 사탄이라고 써 있나? 제가 지금 정확히 문구는 기억이 안 나요. 루시퍼인가? 죽음인가? 자기의 예술적 영감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러면 더러운 물로 죽음의 샤워를 하고 나온 거죠. 돈 주고. 그런 겁니다. 여하간 우리가 그런 영적 세계에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창작을 하느냐, 모시지 않고 그냥 맹탕으로 살아서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무서운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중심이 안 잡혀서 뭘 했는데 대박이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의도치 않아도 여러분들을 사탄이 쓰고 있는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슈화가 됐던 영상도 목적이 그겁니다.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지금 적 있어요, 적? 적 있어? 녹음 안 돼? 그겁니다. 이제 그 성직자가 알든 모르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판단하는 안 좋은 언론이 그 교회가 원치 않든 원하든 악용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복음이 딱 갖춰져 있어야 돼요. 갖춰져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여러분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준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엄청 많은 건 아니고 몇십 명은 아니고 한 몇 분 계시는데, 진지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볼 때 이 사람은 좀 대중성이 있네? 그러면 저도 나름대로 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은 하면 뜨겠다. 이런 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사람은 유튜브 하면 이 코드 저 코드 하면 뜨겠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위험한 게 있어. 예를 들면은 어떤 위험한 요소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뭐가 안 잡혀 있어, 복음이. 아직 몰라서 그런 거죠. 의도적으로 나쁜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혹시나 유명해져 버리면 돈과 명예와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의 질은 올라갈 수 있어도 길게 보고 영적인 필터로 보면 이 사람은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감을 갖고 좀 사명의식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뒤에 앉을 때 있어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 맨 앞에 자리 있거든요. 벌써 1시간이네. 이걸 다 빨리 하고 질문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매력의 출처. 제가 이제 진행만 딱딱딱 하고 실질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질문과 Q&A를 통해서. 매력의 출처. 그러면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탄적인 출처냐, 하나님의 출처냐, 이 문제예요. 매력.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제가 학구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뭣도 아니지만. 그 책 이름이 천재에 대하여인가? 그 책인데 시공사에서 나온 거예요. 출판사 시공사에서 나온 책인데, 시공사라고 하면 좀 똑똑하신 분들은 책임사다, 너 딱 걸렸어, 너 죽었어. 왜 그러냐? 시공사 대표가 그 전두환 그분 그 친척인가 그래요. 그래서 아들. 그래서 어떻게 그 시공사에서 나온 책을 막 또 이제 근본주의자들은 이제 벌써 시작합니다. 책임 사장님, 스타벅스 텀블러, 스타벅스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유명해지시면 그런 게 생겨요.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십니까?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제가 그러죠. 그렇습니까? 님이 쓰는 지금 스마트폰 칩 만든 그 회사가요, 실리콘밸리에서 사탄 숭배하고 추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고 명상하면서 아이디어였는데 왜 그 핸드폰 쓰세요? 현대 무슨 차 타세요? 현대 그 엔지니어가 어떤 마음으로 디자인했는데 그 차를 타세요? 왜 그러냐? 그렇게 무식한 게 무서운 거예요. 무지한 게. 물론 사탄적으로 모금하고 이런 걸 사 먹으면 안 되죠. 대놓고 사 먹으면 안 되죠.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건 뭐냐? 이건 뭐해? 그럼 못 살아요. 그러면 크리스천이 만든 집만 살아야지. 건축자 찾아가지고. 그냥 무식하게 그렇게 용감한 거예요. 여하간. 그래서 매력의 출처. 여기에서 이제 시공사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 천재에 대하여인가? 천재 관어인가? 그 굉장히 재밌는 책인데 약간 학술적인 책이라서 두꺼워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좀 약간 나는 그 수준 되는데? 그러면 그 책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 이 매력적인 사람, 매력의 극한에 있는 사람을 천재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반응 너무 좋아. 천재. 이 천재, 우리는 천재라고 하면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을 알고 있어. 천재면 사람. 저 천재야. 근데 고대 시대 때는요, 이 천재란 뜻이 달랐어요. 그래서 유시민 그 작가가 알쓸신잡 나올 때 그 사람 막 아는 대로 하는데 PD들이 이제 그 출처 따지면 너무 유시민이 뻥치는 게 많아가지고 막 다 자르니까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유시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럽에 가는데 유럽 사람들은 왜 이 옛날에 유명했던 성인들을 이렇게 예배실에 뭐 이렇게 무덤을 되게 성화스럽게 했나? 왜 그러냐면 이 천재의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고대 시대 때는 천재가 사람이 아니고 천재성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존재가 특별한 걸 이 사람에게 있는 어떤 이런 느낌으로 있었어요. 이거 어려운 말로 다이모니온인가? 이게 데빌의 어원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이성주의 나 철학했어. 저 기독교인 아주 촌스러운 놈들, 이게 무지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크라테스가 자기의 철학을 이렇게 할 때 시내가에 자기가 이렇게 어느 가다가, 소크라테스가 직접 하는 말입니다. 시내가에 가다가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그리고 그 목소리랑 대화해서 쌓은 게 소크라테스의 철학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진술이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고요. 그 목소리랑 대화하면서 쌓은 게 그 사람의 철학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실론을 무시해? 이거는 이제 철학사적인 얘기니까 이건 차치하고.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가 들은 걸 다이모니온이라 그래요. 다이모니온. 그러니까 이거 뭐냐? 능력이죠, 능력이 얘한테 입힌 거예요. 그러면 천재는 없는 거고, 천재성이라는 어떤 그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이 다이모니온은 이제 데빌의 어원이고, 다이모니온이 능력 이름이 아니에요. 그 능력은 게니우스, 로마 때는 인게니움인가? 게니우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지니어스입니다. 지니어스. 라틴어로 번역한 건가? 잘 모르겠네. 하여튼 게니우스, 이게 지니우스라는 뜻인데, 게니우스, 인게니움 이런 게 뭐냐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이 사람에게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천재가 아니고
어떤 신이든 뭐 루시퍼든 그건 모르겠는데 어떤 신께서 뭔가 능력을 줬다고. 이게 고대에서 말하는 천재성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논란이 그러면 천재는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이 얘기예요. 이번에 얘기가 뭐냐면 매력의 출처가 뭐냐면 매력적인 사람은 타고나는 거야 만들어지는 거야 이 문제라고요. 근데 고대 시대 때는 선천적인 거 후천적인 거 고대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세기인가? 이제 긴 18세기라고 하죠. 학술적으로. 그 18세기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18세기? 교육학이 이제 발전하잖아요. 그러면서 18세기가 아니구나. 모차르트 나와야 되니까. 교육학적으로 사람은 천재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천재적으로 만든 애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설명이 안 되는 애가 이제 모차르트 같은 애들이 튀어나올 때 학구적으로 블랙스완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블랙스완이 뭔지 아시죠? 블랙스완 효과 뭔지 아세요? 네, 블랙스완이 호주에서 발견됐습니다. 근데 스완이 백조잖아요. 지금까지는 몇천 년 동안 인류 역사상 백조는 하얀색,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재가 됐어. 근데 호주에서 검은색 백조가 발견됐어. 이 백조를 발견하는 순간 이 몇천 년 동안 쌓아오는 모든 이론은 박살나는 겁니다. 이게 블랙스완 효과예요. 그것처럼 교육학적으로 어떻게 좀 신 얘기 좀 그만하고 영적인 얘기 좀 그만하고 교육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죄송한데 에어컨 좀 봐주세요. 좀 더워가지고 교육학적으로 아세요? 승현 씨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육학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블랙스완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그러면 천재성은 선천적인 건데 아니 얘가 꼬마애가 눈 감고 막 피아노 막 이렇게 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반론은 모차르트가 천재, 모차르트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의 반론은 모차르트가 어렸을 때 만든 음악은 작품성이 미비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의 한계지.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IQ 높은 분 있죠? 제일 IQ 높은 분이 막 계산기보다 그런 사람들은 수학 계산할 때 감정으로 계산해요.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기 누를 때 28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888, 9999, 12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 어려웠다는 과목이 뭐냐면 국어입니다. 국어. 왜? 아니 왜 바나나가 바나나인데 기차야?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인문학적인 건 경험이 동반이 돼야 되니까. 네, 그런 겁니다. 하여튼 좀 얘기가 돌아왔는데 그래서 매력의 출처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거냐 너 생각은 어때? 물어보면 여기에서 선천적인 거야 후천적인 거야 라고 묻는 프레임에서 또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무신론. 이 예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인데 이건 제가 다룰 문제는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있고 사탄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 신봉, 여러분 한국에 살아서 모르지만 저기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사탄을 신봉하는 교회가 실제로 있습니다. 거기에 예배 드리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뭐 중보하는지 아세요? 믿음 좋은 사람 리스트업 해가지고 얘 넘어지게 기도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몰라. 프리메이슨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있습니다. 막 그런 게 있어. 그게 무서운 거지. 그 무지가 그렇게 무서운 거지. 근데 여하간 매력의 출처는 여러분들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하면 아까 스타벅스 사건처럼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 지금 이 미 다음에 파샵이 떠올랐어. 근데 이 미 다음 파샵의 이 영감이 하나님 건가? 사탄 건가? 이런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지.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전제로만 오늘 거시적으로만 딱 짚고 넘어가면 제가 어떤 가사를 쓰거나 어떤 뭐 영감이 있어서 글을 쓰거나 이러면 영감이라는 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 어거스틴이 그 말을 하지 않았나요? 신학적으로 맞나요? 지금 아시는 분 있나요? 전적인 부패, 전적인 은혜. 성 어거스틴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간 그게 뭐냐면 우린 전적인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는 깨끗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심미적으로 복음적으로 아름다운 창작력이 나올 수 없다는 게 전적인 부패예요. 원죄성이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완전히 리뉴얼이 돼. 완전히 리셋이 돼.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내가 진정으로 다시 돌아서려고 노력하면 이게 우리의 경건의 삶이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나는 이 세팅만 되면
여러분들의 창작은 그렇게 막 출처를 막 많이 따지고 뭐하고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자처럼 여러분 스스로 발에 뭐라 그러죠? 여러분 손에 수갑을 안 채워놔도 된단 말이에요. 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운동장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 교회 안 다니신 분은 그냥 참고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있다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믿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믿고 그분이 마지막 심판 때 다시 오셔서 최종 심판하실 거 믿고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오른편에 서 있을 걸 믿고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면 가라는 거예요. 편하게 당당하게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여러분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어두운 것들을 만든다? 그러면 자기가 아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출처 얘기를 한 거예요. 매력. 그러면 이걸 천재성으로 취하내보면 아, 고대 때부터 이게 이 문제가 있었구나. 근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어떤 영감이라고 하는 외부적 에너지, 이게 성령님, 우리가 말하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전적인 부패야. 나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게 기독교 정통교리 아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성령께 은혜 주세요 손 들고 찬양한 거, 그거를 예술적으로 치환해봐요. 내 안이 아니고 내 외부적 밖에 어떤 요소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술적 영감도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죠. 사탄도 능력을 준다. 뭐 옛날 동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영혼을 팔아서 능력 주고 얘 유명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것도 그건데 저는 나머지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정도 만들 수는 있는 시대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매력을 만들 수 있어요. 매력적인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진짜 쟤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TV에서 계속 배역 맡아서 연기하는 애들 있죠. 근데 그런 애들 웃긴 게 딱 포인트 딱 지나면 걔네 연기 늘어요. 뭐 해요. 그리고 이제 입시하신 분에겐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충분히 예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학교마다 좋아하는 얼굴이 있습니다. 연극영화과 학교마다 선호하는 얼굴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인격적으로 치환해보면 그 학교 주임 교수나 어떤 교수가 좋아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데는 연극적인 어떤 무대에 섰을 때 멋있어 보이는 여자를 뽑거나 아니면 어떤 애는 연예인같이 호리호리한을 뽑거나. 근데 그 전제가 뭐냐? 야, 그냥 예쁜 애 먼저 뽑아. 얘 실력은 그냥 키우면 되니까. 이거예요. 연습을 하면 느는 게 있으니까. 팥을 심으면 팥이 나니까. 자기가 처음에 막 빳빳해. 여러분 빳빳해. 여러분 막 춤춘 적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막 빳빳한데 아이돌 춤을 여러분 30년 춰봐요. 30년 추면 아이돌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막 카메라 5대 보고 거기 선생님이 5, 6, 7, 8 야! 너 팔 각도 이거랬잖아. 그거 30년 하면 막 여러분 30년 뒤에 막 아이돌처럼 카메라 불빛 들어온 거 보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있어요. 그게 매력적인,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매력의 잠재성을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력이 너무 없어도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필터나 포토샵이나 요즘 포토샵 무섭더만. 그거 아세요? 나 너무 깜짝 놀래. 기술 보면 막 비누로 막 여자를 만들더만. 몰라요?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막 요즘에 어떤 기술이냐면 또 포토샵으로 한 걸 다시 복원하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하여튼 여하간. 근데 그런 것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제 송송 커플 요즘에 화제인데 저는 그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저와 저희 어머니와 제일 싫어하는 게 연애가 준 게 이런 거예요. 연예인들 가십에 내 시간을 투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또 다른 얘기니까. 근데 이제 왜 얘기하냐면 그 예술의 전당에서 무슨 연극 보다가 이제 그 배우가 유명한 영화 배우니까 이 영화인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연극으로 다져진 사람의 내공과 아우라가 있어요. 그리고 방송으로 연기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걔 봤어? 장동건 진짜. 근데 뭐 처음 봤을 때는 별로 이상했는데 내 남자친구 보니까 오징어가 있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인터넷에 유명하니라. 야, 한가인 실제로 봤는데 진짜 대박이야. 진짜 뭐가 있더만. 막 이러면서.
네, 그거는 각자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별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실제로 연예인 보면 그렇게 예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진짜 예쁜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고 공부하고 생업하는 시간에 걔는 관리받는데 어떻게 똑같이 생기는 게 이상한 거지. 근데 아무리 탑스타도 옛날 신인 때 보세요. 그러면 길거리에서 보다가 좀 예쁜 얼굴이에요. 왜? 그때 당시엔 뷰티 사업이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았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작정하고 꾸미잖아요? 그러면 예쁜 건 아니더라도 매력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기획자야, 엔터테인먼트 기획자야. 근데 여러분 아빠가 두바이 회장이야. 근데 나는 여러분들을 데뷔를 시켜야 돼. 그러면 여러분 나 5년 주잖아? 그러면 그 센터는 아니더라도 옆에서 랩 2소절은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매력을 만들 수 있다고요, 요즘은. 그러니까 50%는 영적인 것도 생각하시고 그 영적인 내구성을 개발할 수 있는 사회가 됐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그 블록버스터 법칙이라는 책을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소개해드렸어요. 그게 하버드 교수가 스타에 대해서 학구적으로 풀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야 유토피아라고 말하지 마. 이제 너 녹음해서 녹음기 기타 이렇게 하고 예술가들의 민주주의 사회가 열렸어. 이제 TV 필요 없어. 이제 PD 필요 없고 네가 한 거 유튜브에 올리면 돼. 이게 이제 진보주의자들의 어떤 마케팅적인 이야기인데 그 하버드 교수가 연구한 거 뭐냐면 근데 네가 올려봤자 사람들은 안 보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이지나 비욘세나 가져갈 애들은 더 가져가는 사회가 도래한다. 저는 이게 본질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거의 세종서적에서 나왔어요. 세종서적, 출판사 서적, 빨간색 그 도장 같은데 세종서적 이렇게 써 있어요. 약간 블록버스터 법칙도 여러분들 예술가, 이제 제가 이거 영상으로 올릴 때 여기 띄워드릴게요. 블록버스터 법칙. 이게 이제 매력의 출처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제 쭉 할 거예요.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하고 좀 쉴까요? 10분? 아내가 이제 제발 쉬는 시간 제대로 줘라. 여러분들 화장실 잠깐 다녀오셔야 되니까 아름다움, 매력은 아름다움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름다움, 매력적이다 이럴 때 아름다움이 연관이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 캐나다 갔을 때 10일 정도 동안 3kg 쪘거든요. 근데 지금 3kg 또 빠졌어요. 근데 제가 졸공할 때 막 그때 졸업 공연한다고 이제 막 살 뺀 이후로 지금 한 2, 3일만 넘으면 60kg대가 될 것 같아요. 한 10년 만에. 슬픈 일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건 사족이고 아름다움, 매력적인 건 어떤 의미에서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인간은 똑같아요. 아까 매력적인 사람은 옛날 고대 시대 때부터 워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름다움을 좋아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참 슬픈 게 뭐냐면 예쁘신 여자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왜?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이제 결혼하고 나거나 애인이 있으면 의지적으로 그 관심을 끊고 내가 한 여자를 올인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인격적인 사랑이고, 그러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남자에게 관심 받으려고,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점심시간에 축구할 때 남자끼리 축구하다가 어떤 이 창가에서 누가 창문 열고 여자 한 명이 쳐다본다? 그러면 이 남자의 테스토스테론이 막 뿜뿜합니다. 막 얘들 활동량이 달라져. 막 이 공격만 하던 애가 수비까지 내려서 막 야! 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월드컵 4강이나 왜 홈에서 월드컵을 주최할 때 성적이 좋냐면 홈팀에서 주는 국민의 호응이 얘네 테스토스테론을 막 끌어요. 그래서 막 뭔가 취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막 성적이 좋은 것도 있는데, 아름다움. 우리 인간은 매력은 곧 아름다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까 이어진 얘기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할게요. 저번 주 토요일에 연애결혼 멘토링 오신 분 있으세요? 혹시 여기? 저번 주 토요일에 연애결혼 멘토링 했는데, 제가 그때 강의할 때, 멘토링 할 때,
여러분 제가 10번을 하면 항상 최상의 컨디션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저번 주 토요일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나를 보러 막 왔어. 누구는 막 기차 타고 와가지고 막 그래서 아니 근데 막 망친 건 아니에요. 망친 건 아닌데 내가 너무 속상한 거야. 내가 그 전까지만 해도 독서 멘토링도 너무 감사하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아요. 근데 저번 주 토요일은 저도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았고 이게 이게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지? 그래서 쉬는 시간에 아내한테 아내님 빨리 와보세요.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오빠 괜찮아요. 좋아요. 난 좋아요. 이 버프를 받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그렇게 잘했는데 안 계시니까 좀 죄송하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아름다움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얘기만 하고 쉴게요. 이 얘기도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오빠 제발 그냥 해. 이 얘기만 하고 쉴게요. 이 얘기만 쉴게요. 3번, 4번 하면 짜증난다고. 이분함들 잘 들으십시오. 아내가 다 맞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5년 차니까 제가 결혼하고 애 낳았으면 벌써 5살이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아름다움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저 카테고리에 넣냐면 아까 국어사전에서 그 출처가 사탄적 출처와 그 선한 출처가 없다고 했듯이 우리는 아름다우면 좋아하는 세팅이 되어 있는데 반전이 뭐냐면 사탄도 아름다워요.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더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어요. 사탄, 루시퍼가 아름답다. 왜? 잠언에 보면 음녀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음녀 얘기. 여러분들 여러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음녀의 입술은 뭐처럼 달다고요? 꿀처럼 달대. 여러분 꿀 큰 스푼으로 떠먹어 보셨어요? 토할 것 같아요. 너무 달아서. 근데 그게 뭐냐? 음녀의 입술이 왜 달콤하냐? 결혼한 유부남은 이 사랑의 이 호르몬이 길어봤자 2, 3년입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는 건 실제로 이성을 잃어요. 뇌에서 호르몬이 다른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시켜도 사귀고 나서 한 2, 3달쯤은 데리러 오지 말라 그래도 저기 의정부에서 요까지 데려와요. 데려다 주고. 근데 3년, 4년 지나면 안 한단 말이야. 네가 좀 가!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얘기 하다 얘기했지? 루시퍼가 더 아름답다? 꿀! 꿀. 그래서 꿀 얘기 왜 했지? 음녀 입술. 그래서 왜 다냐면 이 남자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연예계로 멘토링도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여자는 하와의 그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여러분 맘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모든 이단은 창세기서 나와요. 창세기는 기독교 정통교리적으로 여러분들 안전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창세기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예술적이에요. 너무 신비한 이야기니까. 근데 하와에게 원죄성 때문에 저주하실 때 아담아 너 이제 생계 활동할 때 너 땀 흘려야 너 살 수 있어. 그게 인간의 어떤 굴레입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 애 낳을 때 너 아플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자는 제 지금 구절이 정확히 안 떠오르는데 여자는 남자한테 예속돼요. 남자는 이 여자를 탐하고 나면 얘가 소위 말해서 재미없어집니다. 아무리 얘가 연예인급이고 뭐고 내가 얘를 몇 개월 쫓아다녀도 몇 번 자고 못해 한 100번도 아니야. 몇 번 가면 얘가 그냥 흥미가 잃어져. 얘도 좋지. 근데 더 이제 다른 여자에게 눈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 군대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 썩을 놈이 나오자마자 왜? 얘는 별로거든. 근데 자기 휴학하고 딱 돌아와 보니까 얘보다 2, 3살 어린 애들이 막 파랑파랑한 애들이 있거든. 이 프로세스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자분들 그거 왜 제가 혼전순결을 강요하냐? 강요까지는 아니고 주창하냐? 이게 성경적인 부분도 있고 어려운 문제죠.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게 어려운 거 저도 알아요. 근데 특히 여자분들은 잃을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남자는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너 왜 성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지? 음료. 그래서 너무 깊이 하면 좀 그러니까 이건 내일 할 거예요. 음란에 대해서는 내일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꿀처럼 왜 다냐? 그러니까 젖어 있는 이게 아니라 싱그러운 여자를 만나니까 이 뇌에서 이 에로스 호르몬이 나온 상태에서 이 여자와 살 것이다고 키스를 하면
이게 자기 부인이랑 키스할 때랑 다른 느낌이 물리적으로도 맞는 느낌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공감 뉴런이 있어요. 감정 이입을 할 수 있는 공감 뉴런이 있는데, 뇌과학자가 밝혀낸 게 뭐냐면, 사람은 실제로 행동할 때 활성화되는 것과 행동하려고 상상하려고 할 때 활성화되는 뉴런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으로도 그게 똑같아진다고요. 그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알까 모를까요? 알죠. 뇌과학자가 fMRI 기계를 만든 뇌과학자 뇌도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럼 뭘 아냐? 예수님 뭐라고 했죠? 야, 너네 생각만으로도 가늠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대 기준은 마음부터입니다. 마음부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저 여자는 뭐 탐욕적인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뇌는 이미 그렇게 한 것처럼 한다고요. 여자분들은 어떻게 흥분하는지 전 잘 몰라요. 여자가 아니니까. 근데 남자는 뭐가 되죠? 자기가 아무리 그래도 성기가 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가 아니더라도 야한 생각하거나 뭐 하면은 성기가 서. 그게 이제 우리의 원죄성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항상 끝까지 다스려야 되는 거죠. 음료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냐? 아름답다고요, 사탄은. 잠언 보면 음료 얘기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재밌는 이제 어떤 이야기로 형상화될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이 뒷부분에 그 큰 음료. 근데 그 음료는 이제 CT라고 나와요, CT. 이건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전 신학적인 얘기 피할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가장 유명한 구절? 광명한 천사. 광명한 천사처럼 나와요. 그 말은 뭐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 하시지도 않았나?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말세가 되면 사탄적인 에너지로 죽은 사람도 살릴 거야.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상한 얘기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단면적으로 봐서 다 놓치고 있는 거지. 사탄적 에너지로 죽은 사람 살린대요. 그러면 말세가 될수록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66권 텍스트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들었을 때 막 느낌이 뭔가 하고 그래서 이건 안 좋은 거. 여러분, 감정 믿으면 넘어집니다. 그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감정 믿지 말고 하나님 약속 믿는 겁니다. 그래 제가 아멘 나왔어. 제가 저번 주 토요일도 그랬어요. 내 느낌으로는 너무 속상해. 왜? 내가 기본적으로 하는 멘토링 어떤 컨디션이 이거면 토요일은 그게 안 나온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내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실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겠지. 근데 이거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주관하셨지. 난 하나님을 믿지.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가장 적당한 모습으로 나를 세팅하고 연출하신 걸 거야. 세상 사람들은 저 새끼 자기 합리가 쩌네. 그 손가락질 하는 너의 어떤 논리적인 빈약도를 따지면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위축되지 않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거대로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제가 말했죠? 얼굴은 얼과 꼴의 합성어예요. 얼은 뭐죠? 한국인의 영혼. 사다리꼴 할 때 모양, 얼꼴이 예쁘다. 너 마음의 모양이 예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바뀌어요. 사랑해 물 결정체한테 사랑해 하면 물 결정체나 눈 결정체도 정말 예뻐지는데 하물며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의 결정체는 왜 안 바뀝니까? 그 원리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움은 내재적 아름다움이에요. 오늘 이거 두 가지, 이 3번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 첫 번째, 사탄도 아름답다. 근데 두 번째 뭐냐? 진짜 멋있어. 진짜 하나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은 외모를 안 봐요. 마음의 중심만 보세요. 이게 나 지금 털 섰어요, 지금.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사울도 잘생겼어요. 다윗 형들 아주 잘생겼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무엘도 얘구나. 하나님 얘군요. 얘입니까? 아니야. 왜? 모양은 왕상이거든. 사울도 키 크고 되게 잘생겼어요. 압살롬 보세요. 긴 머리에 너무 잘생겼다고. 성경에서는 외모를 폄하하지 않아요.
외모를 안 보는다고 얘기하는 거지. 아름다운 사람 기재를 한다니까요. 어떤 특성? 얘 아름답다. 빼어난 외모다. 사울도 빼어나고. 그게 매력이지. 대중이 따르지. 왕이고 시선이 집중되고. 그래서 다시 왕을 세울 거다. 그 영빨 좋다는 사무엘도 착각했다고요. 왜? 얘도 사람이니까. 아무리 영빨이 좋다 그래도 얘도 외모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이 와. 그러면 예쁜 사람 있으면 내가 막 거기 막 3번, 4번 더 쳐다보지 볼 것 같잖아요. 내가 고용주야. 내가 카페를 해. 그 면접을 봐. 내가 똑같은 거의 비슷비슷하면 예쁜 애 뽑겠죠. 그죠? 실제로 매출 다릅니다. 슬픈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도 예쁘고 잘생기고 뭐하고 인간이 그게 부족해요.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무엘도 얘구나. 확신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과 감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중요한 겁니다. 신본주의.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본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전 그래요. 왜? 멋있는 거, 예쁜 거, 근데 매력이 없으면 사탄적 매력 말고 그냥 거시적 매력? 그러면 인기 없어요. 잘생겨도 질려버린다고. 예뻐도 너무 막 텅텅 소리가 나. 그럼 막 대화 상대가 막 싫다고. 전 기질적으로 그래요. 제 기질적으로는 아무리 막 예쁘고 내 이상형 완전 대박이어도 얘기 나눌 때 이 목소리부터 복음적 어떤 지성적 느낌이 없고 막 얘기 내뱉는 거 자체가 다 마이너스야. 저는 완전 여성성의 어떤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타입이에요. 이래놓고 내가 30년 뒤에 바람피 어떻게 되나? 사탄이 그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근데 여하간 두 가지. 첫 번째, 사탄도 아름답다. 여러분 그 아이돌 뮤직비디오나 뭐 영화나 이런 거 보세요. 그 영화도 여러분 카메라로 찍고 곧바로 그 생 화면을 여러분께 보여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완전히 완전히 이 감독이 생각하는 그 질감으로 이 영상을 바꿔요. 필터를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CF도 막 여러 번 찍고 바꿉니다. 여자분들 화장품 할 때 이 화장품 손 모델이 따로 있잖아요. 만드는 거라고요. 만드는 거. 더 아름답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사탄이 안 아름다워. 여기에서 여러분들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오케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선 그런 걸로 더 끌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만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름다움은 외적 아름다움이 아니고 이제 4번, 5번이 시작되는 건데요. 이 세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순서가 바뀌었다. 이겁니다. 내면적 아름다움부터 완비가 돼야, 내면적 복음의 아름다움이 겸비돼야 외적인 매력이 나온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7월 달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죠. 하여튼 여하간 그렇습니다. 뭐 일부 괜찮으셨어요? 네. 화장실은 이렇게 가시면 있고 여기 바 같은 데서 커피나 음료 다 드실 수 있어요.